가능은 한 얘기인가요? 과감히 매수를 해야 된다. 내도 시점. 꺾이면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보고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적자가 나는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미국이 이제 상륙하기 전에 미사일을 먼저 날린 거네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100배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 천백만 작가님 모시고 우리 성장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책의 제목이 되게 설레는데. 아, 네. 네, 100배 성장주 패러다임이라고 적으셨는데요. 네. 왜 100배인가요? 가능은 한 얘기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했는데, 자, 30대 중반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50대에 은퇴할 때 100배를 벌어서 10억을 만들어서 그걸로 은퇴 자금을 쓰자.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높은 목표를 잡은 이유는 첫째로 이렇게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제 그 성장주 투자를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그래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의 주가의 가치는 비슷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3년 뒤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거기 투자했는데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장주를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성장주의 문제가 대부분 막 PER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기업 보면 지금 벌고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 막 가격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ER을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삼천당 제약하고 종근당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천당 제약이 종근당 시가총액의 대략 10% 12%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시가총액이 아니고 매출액이. 매출액이. 예. 그리고 순이익도 12%값밖에 안 됩니다. 삼천당 제약이 종근당에. 그러니까 종근당이 예를 들면 한 100억 순이익이 난다면 삼천당 제약은 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삼천당 제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 딱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를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꼭 PER을 보고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회사가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2, 3년 후에는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사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어쨌든 지금 이 회사가 벌고 있는 돈은 적다 보니까 좀 이게 제대로 막 있고 너무 고평가가 아닌지 좀 불안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성장주는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높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조정을 보이는 시기에 과감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가장 극단적인 실수는 부자기의 실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나는 많이 사야 되는데 조금만 사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PER이 조금 높아서 자기가 못 샀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100배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저자가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선배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PER이 40배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이게 떨어지기는커녕 그 후로 또 100배가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을 가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징표 같은 걸 걸어놨다고 합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성장성이 크다 이런 거는 조금 비싸더라도 조정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는 어쨌든 그러면 미래 프리미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한가요? 성장주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성장률. 매출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뭐 미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이게 아니고 40%씩 올라가던 성장률이 갑자기 20%로 줄었다. 그럼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계속 그렇게 성장률이 좋다가 성장률이 꺾이면은 그 타이밍에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률이 꺾이면 투자자들이 잔뜩 높여놨던 PER을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낮춰버립니다. 사실 성장률이 떨어졌던 건 실적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장률이 꺾일 조짐이 보이는 시점이 매도 시점. 성장률이 꺾이면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성장주에 있어서는 항상 성장률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우리가 성장주로 100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당장 한 5년, 10년 안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산업이 있을까요? 저는 AI가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그냥 AI 섹터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AI로 이제 부각이 되는 주식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AI준지 아니면 무늬만 AI준지. 말로만. 방금 전에 이제 AI가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블록체인. 이것도 지금 막 본격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2024년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수용이 됐어요. 미국이 그동안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수용하게 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작가님 앞에서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분이고 훨씬 더 전문가신데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코인을 사실 자기 밑에 둬야 되는데 이 바이낸스는 무국적 거래소다 보니까 미국의 통제를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낸스를 일단은 규제를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뭐 조그마한 거래소만 무시를 하겠지만 글로벌 1등의 기업 그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소를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이낸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점유율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60% 이상 떠났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그 소로스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CEO가 던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소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 SEC의 조치로 일부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EC의 이런 그 조치들이 그 전통적인 금융사가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ETF 같은 상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또 기왕이면 자기네 밑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통제도 가능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런 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상륙하기 전에 미사일을 먼저 날린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 책 읽기가 투자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제가 좀 들어보면요. 비트코인이 50만 원 할 때 20개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요. 1000만 원에 그럼 20개를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비트코인 구매로 연결된 것은 기반 지식이다.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경제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트코인 구매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배씩 가는 종목을 이제 몇 개씩 찾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소스를 통해서 찾은 건 아니고요. 그게 한 150% 정도 갔는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신문 기사를 읽고서 종목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반 지식이 있어서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해석을 잘 하려고 하면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으면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 실력이 100권 읽으면 요만큼, 200권 읽으면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100권을 읽어도 200권 읽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400권 읽으면 이게 점프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성장주 패러다임의 천백만 작가님 모시고 정말 좋은 인사이트 얻었는데요.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탈이 전부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반드시 성공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